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방송해드리고 한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조금 바빴습니다.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직원 수도 점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점을 좀 이렇게 합치는, 그러니까 통폐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NH투자증권도 지점이 이제 통폐합되는 과정에 좀 있어가지고요. 뭐 이사도 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좀 정신이 없이 바빴는데 어찌됐건 이제 시장도 사실은 뭐 제가 방송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요런 구간 안에서는 뭘 자꾸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뭐 포지션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돈을 버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뭐 바닥 시그널이 좀 뜨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뭐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저희 회원방에서는 750에서 55포인트 요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뭐 여기가 지금 이제 완벽한 바닥이다 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나 봐야 또 알 수가 있겠죠. 반등 나왔다가 또 깨고 떨어질지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단기간에 시장의 낙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은 한 번은 좀 줘야 될 그런 지지 구간으로는 750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한번 일어났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750에서 한 55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반등의 흐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장중에 이렇게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죽이고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은 이제 갭 띄우고 빵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저점 만들고 이렇게 가더니 거의 이제 정말 원웨이로 예상하기가 좀 힘들게 원웨이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종가 거의 이제 고가로 마감이 되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미국 증시도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201선 요 차트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가 아마 나스닥이 이제 201선 근방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로만 봐도 여기가 요런 추세 안에서 반등이 요렇게 반등이 요렇게 이제 좀 나와줘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 증시 오늘 먼저 이제 선반영해서 상승한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추세선을 또 벗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맞고 좀 이런 구간 안에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이때처럼 쌍바닥을 만들어갈 것처럼 요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것처럼 하다가 한 번 더 밀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뭐 시장을 여기서 더 밀만한 그런 분위기, 전쟁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전쟁이 다시 뭐 좀 확전되는 분위기로 뭐 간다라고 하면은 또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웬만하면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바닥을 좀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반등 나왔을 때 비중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좀 줄여놓고 아마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눌릴 거거든요.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요때처럼 확실히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쌍바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간은 외바닥을 한번 만들고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고 다시 여기를 이제 돌파 그리고 다시 지지되고 돌아가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가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뭐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쌍바닥을 잡을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를 넘겨줘야 확실히 그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도 이제 여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 나오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800포인트 아마 요 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점이기도 하고요. 쌍바닥 만들려다가 실패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갭이 발생됐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쌍바닥 만들고 800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좀 바닥에 대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반도체가 역시나 시장이 뭔가 좀 바닥을 잡는 느낌이 드니까 가장 강하게 주도 섹터로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여러 번 좀 멘트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 전고점을 얼마 놔두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한번. 반도체, 로봇, AI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의료 AI,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요렇게 한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한미 반도체 전고점을 얼마 안 놔두고 있죠. HPS도 전고점을 얼마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고점을 얼마 놔두고 있지 않다라는 건 여기 뚫으면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의 지금 흐름이 가장 좋아 보여서 혹시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갈 확률이 좀 클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던 거고, 왜 그러면 다른 섹터들은 주도 섹터가 되기엔 좀 어렵다고 봤냐? 결국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 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전고점 돌파, 신고가 영역. 근데 지금 뭐 로봇주들은 시세를 많이 내고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기 평선 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도 섹터까지 하기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 뭐 반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주도 섹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차트 흐름을 만들다가요. 뭐 요런 16만 원, 18만 원까지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주도 섹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로봇주들도 거의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거의 이제 시세를 냈던 원위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애들도 고점 대비 너무 지금 하락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런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받은 상황에서 시장을 그러니까 뭐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가는 섹터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AI도 그렇고요. 뭐 의료 AI 애들도 너무 많이 빠졌죠. 차트가 그냥 무너졌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 과정 안에서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 애들은 뭐 차트가 그냥 아예 그냥 깨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비만 치료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차트 흐름을 깨지 않는 흐름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반도체가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요날 저저번 주 10월 13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신고가 도전한 종목들 이 섹터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반도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고요. 내일까지 혹시 시장이 반등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순환매가 좀 돌겠죠. 그랬을 때 뭐 로봇이랑 2차 전지 쪽이 이제 순환매가 조금 더 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상태로는 사실 많이 무겁기 때문에 로봇 쪽이 공략하기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빠지고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시장 낙폭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21선을 만나러 가기 위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유진로봇도 좀 많이 빠졌죠. 여기 이제 61선 구간 안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 반등은 이런 식으로 뭐 차트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애들이 반등도 크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단기 반등이 아니라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대동기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애들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의 낙폭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러 들어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시장의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싸게 사서 좀 롱텀하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린 애들이 아니라 가격 조정은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제 대동기어도 시장 낙폭 대비 좀 여기서 잘 버티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돌아 나가게 되면 이런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일단은 좀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렌시스는 뭐 20일 날 뜬금없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쌍봉에 좀 위험이 있는 자리였어요. 20일 날 시장 자체가 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늘처럼 20일 날 보시면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약간 억지스럽게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서 얘가 쌍봉 맞고 여기서 이제 죽을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갈지 좀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렌시스는 조금 그 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이런 이제 추세를 조금 벗겨내야 될 텐데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뭐 21선 맞고 하락이 나오는지 이번에는 완벽하게 조금 이 추세를 돌파시키면서 21선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단기 이제 지수의 낙폭과대를 이용한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때도 저는 사실은 2차 전지 쪽, 뭐 에코프로 쪽보다는 그래도 뭐 로봇이나 뭐 반도체나 요런 쪽에 의료 AI나 비만 치료제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정도는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지수도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래도 좀 돌리느냐 아니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빠지면서 뭐 에코프로가 여기 이제 241선이나 60만 원 또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수도 힘을 그렇게까지 뭐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지금 사우디, 카타르 순방 관련 테마주들이 강하죠. 그래서 뭐 요 부분도 사실 이제 전쟁 테마가 좀 죽고 장이 안정화가 되면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애들도 뭐 사우디, 네옴시티 요쪽 관련주라고 한번 몇 번 언급은 또 드렸었고요. 전쟁 테마 죽으니까 바로 좀 반응을 했던 게 뭐 SY나 한미글로벌 요런 애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요 날 이제 사우디 카타르 순방 경제사절단 이제 재료가 생기면서 이제 참여 기업, 그러니까 참여 명단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좀 슈팅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요 사우디 관련 그러니까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단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림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일단 시나리오는 이제 순방 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일정이 25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우디 끝나고 이제 카타르 갔다가 이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25일 혹은 한 26일 요 양일간,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죠. 이 이틀간 안에 얘네들이 재료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재료 소멸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이 기대감이 이어지는지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관련 뭐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푸틴이 뭐 이제 심장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졌다라는 루머가 있어가지고요. 재건주들까지 올라오면서 어찌됐건 이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우디 뭐 네옴시티 뭐 재건주 다 같은 사실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은 사실 좋은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뭐 러시아 방송에서인가요? 그런 이제 루머를 일축하기 위한 것인지 멀쩡히 이제 있는 푸틴의 모습을 방송을 내보내면서 약간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런지요.
일단은 뭐 데모, 현대에버나임 요런 애들은 좀 재건주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뭐 히림, 유신, 뭐 SY, 뭐 한미글로벌, 뭐 삼부토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중동 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애들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사우디 관련주들, 그리고 시간에서도 네이버가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이 장중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기술, 솔트웨어, 뭐 포시에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얘네들이 이제 내일 갭을 띄우고 이렇게 양봉을 좀 유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뭐 갭만 띄우고 단발성으로 죽는지, 요것도 좀 사우디 관련주들이 재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뭐 25일이나 25일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순방 갔다 돌아오면서 재료가 소멸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일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시장이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고 반등이 나오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주도 섹터였던 애들, 뭐 로봇이나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반등이 일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도 테마였던 이제 테마주들이 반등이 좀 크게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갈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테마가 뭐가 있을까? 저는 양자 쪽이랑 중입자, 요 애들이 이제 끼도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이제 양자 애들인데, 뭐 시장이 빠질 때도 얘는 계속해서 반등을 좀 주면서 뭔가 좀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 정도는 있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요런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뭐 반등을 좀 먹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잘 좀 올랐던 애들이라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데 잘 버티고 오르던 애들이 시장이 오르면은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조금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중입자 치료로 끼가 굉장히 좋게 올랐었던 모비스가 고점 대비 뭐 중간중간에 반등이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요. 고점 대비 이 정도면 또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 일봉상 빨간 양봉 하나가 좀 뜰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5,000원 라인 부근이고, 이제 3연상 가고 급등 나왔다가 지지가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여기 이제 전고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는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시원하게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테마 쪽에서는 모비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추로테크랑 같이 좀 해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전쟁 테마주들은 뭐 뻔하죠. 지수 반등 나왔다가 뭐 여기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외바닥으로 갈 일은 또 없을 거니까요. 반등 나왔다가 잠시 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요렇게 또 지수 조정 나올 때 또 이제 눈치 보다가 뭐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인 반등이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 테마주들은 많이 빠진 구간 안에서 어떤 뭐 단기 어떤 트레이딩 한 뭐 얘도 보면은 중앙에너비스도 22,000원이나 이런 21선 구간. 근데 요런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이용한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정말 셌던 애들, 주도주 애들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요 두 종목 정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앙코르유저는 뭐 끝나버린 것 같고, 얘는 뭐 관종 삭제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